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사건으로 촉발된 문학의 미투 의혹과 미국 자동차 업체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등 국내외 주요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현장과 정오뉴스, 뉴스20, 그리고 오전 10시 뉴스, 모닝와이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한 미투 바람이 문학의 전반으로 확산되는 소식 등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뉴스 현장은 2월 19일 전날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이상화 선수의 기자회견 현장을 연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각 매체의 기자들이 소속을 밝히고 질문을 하고 이상화 선수가 답변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 현장감이 살아있는 보도였습니다. 선수의 답변이 마무리되고 다음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앞선 답변을 요약한 자막으로 발빠르게 뉴스의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상화 선수가 경기 당일 선수 생활을 연장할 것이라는 의사를 넌지시 내비친 뒤인 만큼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지 여부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확답은 할 수 없고 경기가 끝난 만큼 쉬고 싶다는 말에 베이징 올림픽 출전 여부는 미정이라는 자막으로 핵심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라이벌 고다이라 나오와 격려를 한 심정, 경기를 마치자마자 하염없이 쏟은 눈물의 의미 등 은메달을 획득한 현장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상화 선수의 표정이 생생하게 카메라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제 경기 떠올리면 여전히 울컥. 경기 끝난 만큼 나오와 서로 축하 주고받아. 압박감, 부담감 사라져 눈물 나왔다 등의 자막으로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알람이 7개 정도 맞춰져 있는데 다 끄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지금은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고 진솔하게 말하는 모습. 경기 당일 낮에 협회의 임원이 방문해 컨디션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깨어 있었고 컨디션을 망쳤다는 건 지금 처음 들었다고 당황하는 모습까지 전달되어 뉴스 현장 코너에 잘 맞는 생동감 있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2월 19일 연극 연출가 이윤택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사건을 다양한 시간대에 보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의 리포팅부터 변호사가 출연한 대담까지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이윤택의 목소리 없이 영상만 등장하거나 문학의 전문가가 아닌 법조인이 문학의 성추행에 관해 대담을 나누는 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먼저 뉴스 1, 2는 이날 오전 10시 이윤택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회견 내용을 전화 연결로 담당 기자가 전했습니다. 이윤택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는 발언, 잘못을 저지른 심정, 18년간 관습적으로 문제를 반복했다는 점 등 이윤택이 했던 말들을 이윤택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자의 리포팅으로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이윤택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장면 등 기자회견의 모습이 생생히 담겼으나 정작 해당 발언은 모두 기자의 목소리로 처리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방송 특성상 편집 과정 등을 거치며 시간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요 발언 등은 기자의 전화 연결 중간중간에 삽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현장에서는 이딴 문학의 성추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수희 변호사가 출연하여 이윤택은 물론 고은 시인과 관련된 성추문까지 다루었는데 문학의 혹은 젠더 문제의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조인이어서 다소 의아하였습니다. 이윤택이 사과하는 모습을 두고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라는 모습에서 억울함이 느껴진다는 취지의 발언은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견해라고 보기에는 인상 비평에 가까웠습니다.
이윤택이 관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지적을 하며 극작도 한분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등 문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법조인으로서도 해당 사건에 관해 적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가로서 화가 나는데 라고 표현한 뒤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했습니다. 이은택이 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만 강간 피의자라는 점은 적극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강제 추행도 성폭행이라고 표현했는데 법적으로도 처벌이 다른 추행과 강간을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윤택이 기자회견에서 추행 혐의는 인정하되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거나 강간 혐의에 관해서도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도 성폭행이라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차이가 없다는 발언은 법률가로서 견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문제의 본질에 적합한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윤택의 사과 기자회견과 관련된 리포팅과 전문가 대담은 사실을 현장감 있게 전하고 일반인이 간과할 수 있는 사건의 본질을 전문가가 짚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뉴스20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춘제를 맞아 중국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 뒤 중국 반응을 포함한 해설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정치 외교 뉴스에 그치지 않고 미 간 무역 보복 전쟁이 확전 일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20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춘제를 맞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진지한 축하를 보낸다고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한 인사를 자막과 함께 전했습니다. 뉴스20은 트럼프 대통령의 춘제 인사의 맥락을 조목조목 알려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춘제 때는 41년간의 관례를 깨고 새해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축하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점,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낸 미국에 대해 중국의 냉담한 반응 등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인사 뒤 중국 언론이 중국을 겨냥해 무역 몽둥이를 휘둘렀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20은 미 상무부가 중국과 한국 등 12개 국가의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는 점, 중국이 그동안 양국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 이익을 키워 중미 경제 무역 관계가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는 점 등 국제 정세에 관한 맥락 정보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관리 소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예고하는 뉴스를 전하며 개파라치 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월 18일 뉴스10에서는 3월부터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맹견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 1000만 명 시대, 즉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집에서 동물과 함께 하는 시대를 맞아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해줬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신고 포상금제를 앵커나 기자 모두 개파라치라고 부르며 목줄 입마개 꼭 하세요. 내달 개파라치 시행이라고 자막에까지 개파라치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개파라치는 개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국적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언어입니다. 파파라치는 유명인을 쫓아다니는 사진사를 뜻하는 파파라초의 복수형으로 영어입니다. 파파라치는 관행적으로 외래어처럼 사용하기는 하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단어인데 여기에 개까지 더해 개파라치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한 것입니다. 개파라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할 방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흔히 파파라치가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이를 판매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파라치라는 표현 역시 반려견을 기르는 이들을 피해자로 상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제도에 관해 부정적인 의미의 프레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도 개파라치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해당 보도는 신고를 하려면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신고자가 직접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같은 지적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남용될까 봐 염려하는 듯한 개파라치라는 표현과 맞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인터넷 용어가 남발되는 언어 환경 속에서 올바른 언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공적인 책임이 있는 방송이 정체불명의 표현을 뉴스에서 사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모닝와이는 2월 19일 정치권에선 금배지보단 똘똘한 시장 자리가 낫다는 게 정설이라며 전직 국회의원들이 시장 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전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평택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이기우 전 경기도 부지사도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수원시장 경선에 뛰어들었으며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최성 고양시장도 3선 도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인시장 출마에 나선 백군기 전 민주당 의원, 재선 출신의 김태원 전 의원과 박보환 전 의원이 고양시장, 재선 출신 차명진 전 의원이 부천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닝와이는 기초단체장은 지역민 접촉과 민원 해소가 주 업무라 불법 선거운동 시비에서 자유로운 데다 일부 시군구는 막대한 예산을 주물러 현역 의원이 부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자체장에 나선다는 뉴스는 하루 전 다른 매체에도 보도되었지만 모닝와이는 분당, 판교와 일산을 각각 끼고 있는 성남, 고양시의 경우 한 해 예산이 3조, 2조 원으로 5조 원대인 강원, 제주도의 절반 수준이나 된다며 구체적인 예산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를 보충하여 내용이 충실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돌아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홍지선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7일 방영된 미니 다큐 오늘을 모니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영하는 미니 다큐 오늘은 다양한 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활기찬 오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는 귀농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활기를 띠게 된 경상북도 상주의 한 작은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영상 첫 부분은 활기찬 음악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청년들의 인터뷰를 통해 웃음꽃이 활짝 핀 밝은 모습을 보여주어 다음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들게 했습니다. 이어진 내레이션을 통해 이 마을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과 인터뷰가 적절했습니다. 만나봅니다. 경북 상주의 이 마을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주민 대다수가 노년층이랍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데요.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귀농한 청년들이 이곳 마을 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좀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마을에 귀농 기촌을 했고요. 지금 여기 한 4-5명이서 모여서 이들의 귀농을 열린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받아줬다는데요. 주민들의 도움으로 청년들은 각자의 장점에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됐답니다. 디자인하고 또 손질도 다 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저희도 택배로 보내줬어요. 마을 주민들이 손수 지은 양질의 농산물로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더 좋은 상품이 탄생해 새로운 창업을 일궈나가고 있었는데요. 내레이션에 맞게 청년들이 제품을 포장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실제 일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어 청년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하루 일과 중에도 잊지 않고 꼭 지킨다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인근 마을회관 방문이랍니다.
2018년에도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년 중 반장 역할을 하는 주슬기 씨는 마을 어르신들께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민들이 열심히 경청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마을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꽃도 좀 심고 이래만. 다음으로 청년들이 귀농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마을 이장님의 권유로 작년 여름부터 귀농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이장님과 만나게 되었는지 등을 알려주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마을 이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아 청년들의 귀농을 추천했다는 내용이 이어져 부족했던 설명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라든가 인구 축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친손자 대하듯 먹을 것도 챙겨주기도 하는데요. 꽃가문들은 잘 팔고? 되게 잘 팔리고. 너무 좋은 걸 주셔가지고 잘 팔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마을의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선생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초대에 다음 장면에서는 청년들이 마을 이장님의 초대로 이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장님은 청년들에게 시골 생활에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보고 조언도 해주는 모습을 통해 진심으로 이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쉬운 것도 없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농촌에서의 일상을 보여줬는데요. 마을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마련되었는데요. 청년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높은 회의입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신이 마지막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례가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이장님의 바람과 귀농 청년들의 소망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자, 모니터한 내용 저희가 쭉 봤는데요. 귀농한 청년들이 직접 상품도 만들고 실제 기업 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네, 영상을 보면서 제 또래의 학생들이 직접 상품 제작과 유통에도 참여하고 공부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장님 덕분에 청년들이 농촌에서 창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촌에서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긴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홍지선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M의 경영장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고 또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이 한국 내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GM은 한국 철수를 빌미로 정부의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GM의 한국 철수설의 원인과 전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GM 군산 공장 폐쇄 후폭풍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일단은 좀 노림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폐쇄 결정 배경, 또 여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정부와 또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3일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 GM이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사업 구조 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5월 말까지 차량 생산을 중단한 뒤 공장 문을 닫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GM 측은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준중형차인 크루즈와 다목적 차량인 올란도를 생산하던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20%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공장을 폐쇄하게 됐다고 이번 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GM의 본사인 제너럴 모터스는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해 왔는데요. 한국 GM 문제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국 GX은 직원들의 희망 퇴직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앞서 한국 GM은 지난 12일 정부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여념이 없는데요. 언론은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M의 대규모 지원 요청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 계획과 또 투자 의지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군산 지역을 사업위기,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제도는 대규모 휴폐업 그리고 실직 사태 등이 발생한 곳에 적용이 되는데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군산이 지정이 될 경우 첫 번째가 됩니다. 또 고용 위기 지역 역시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베리 앵글 미국 제너럴 모터스 총괄 부사장이 20일 국회를 찾아서 여야 지도부와 한국 GM의 경영 개선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또 산업은행을 제치고 이루어진 면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GM 사태가 정치적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GM 측은 국회에서 한국 GM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신차 투자 계획 등을 갖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신규 차량 2종을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한국 GM 경영난이 문제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GM의 부실화 원인에 대해서 글로벌 GM만의 돈 버는 전략에 의한 한국 GM의 희생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 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은 한국 정부가 제너럴 모터스와 논의를 하겠지만 GM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한국 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홍 의원은 GM은 한국 GM의 부품 가격을 30에서 40%까지 높게 책정을 한다든지 또 엄청난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주거나 GM 본사에 대한 부채 2조 7천억 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율 5%까지 높여서 한국 GM의 부실을 가속화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일 여야는 국회에서 한국 제너럴 모터스 경영진과 만나서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 GM에서 과도한 비용이 본사에 납입되고 있고 부품 비용 책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고금리 대출 지적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는 GM의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고요. 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전에 얘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임글 사장은 산업은행장을 만나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날 국회에서의 논의는 GM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을 움직여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사와 자구책 제출을 요구하면서 선을 긋는 정부를 직접 상대하기보다 정치권을 움직여서 정부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수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 GM 측은 재정 지원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을 이제 우리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좀 갈리고 있는데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GM의 철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른바 먹튀 우려가 있어서 혈세 투입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한국 GM이 본사에 진 빚을 출자 전환하는 대신 한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세금 혜택을 대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CNBC가 GM이 22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2조 3,595억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의 GM 부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출자 전환을 제안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GM은 한국 측의 현지 공장 부지들을 7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새로운 재정적 지원은 지금 너무 이르다면서 그 전에 철저한 실사가 필요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백은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GM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GM이 그동안 불투명하게 경영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은 없을 것으로 분명히 했다고 보입니다. 현재 한국 GM 관련 지원은 15만여 명에 달합니다. 만약에 철수를 한다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서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부실 경영으로 망하는 회사에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찬반 여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찬성 측은 확실한 정상화 방안을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반대 측은 다른 나라에서 속속 철수했던 GM의 전략으로 볼 때 정부의 손실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군산 공장 폐쇄를 비롯해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해서 좀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보도 방향 또 태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GM이 한국의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기로 했다면서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한국산 세탁기와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을 발동을 했고 또 철강 수출에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관세 부과안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 등 미국의 전통 우방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또 FDA 개정 협상에서의 무차별 공세는 앞으로 계속 거세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정작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후 가장 낮은 17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142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한국 GM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자료조사 또 정보원 활용, 전문 의견의 활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 GM은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냉정한 시선으로 사실을 직시하되 우리의 대응책 또 전망 등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관련 종사 직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사실과 또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측이나 과장 보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언론의 냉정한 보도 자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 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